는요 어머니 걱정이 돼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. 어머니가요 키가 한 150 정도고 몸무게가 60kg 정도로 좀 통통하고 좀 비만이시라고. 그런데 관절마다마다 다 쑤시고 저리고 아픈 거예요. 무릎, 발목, 손목 늘 아파서 거의 매일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. 프롤로 주사라는 게 있는가 봐요. 소개를 좀 받으셨는데 어디 가서 맞으면 되는지, 이걸 맞으면 통증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, 그리고 이렇게 침을 자주 맞는데 혹시 임 원장님이 도움 주실 만한 말씀 없으신지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우선 연세 드신 분이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. 뭐냐면 뭐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. 아니면 목이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.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.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릎을 보면서 직접 무릎에 관련된 치료를 하면 됩니다. 근데 네. 어떤 분들은 전신이 다 아파요. 지금 이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.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다 아프대요. 네. 근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선 정형외과적인, 그러니까 의사들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어깨 상태 보고 무릎 상태 보고 허리 상태 보고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만약에 또 거기에 맞게끔 아까 프롤로 주사를 맞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네. 그런 주사를 이제 맞으면 전신에 다 맞아야 되거든요. 아, 그 그죠? 관절에다 맞는 주사예요? 아니, 인대에다 맞는 주사예요. 인대에 맞는 예. 주사예요? 아.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신에 이렇게 주사를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치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증이 줄은 상태에서 진짜 국소적으로 인대나 관절에 문제 있는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증을 줄이는 형태의 치료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더 심한 부분의 관절에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가면 어깨 치료하고 뭐 목 치료하고 등 치료하고 뭐하고 맨날 그렇게 치료를 5만 군데를 다 받거든요.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. 내가 봐도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종합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관절에 관련된 치료를 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게 종합적인 얘기입니다. 예. 질문은요. 종합적인 치료라 하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? 이렇게 관절이 군데군데 다 아프면 네. 종합적인 치료는 뭘 할 수 있는 거죠?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죠. 이런 분들이 우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뭐 신경성으로 오는 근육경직으로 해서 전체가 아픈 건지 예. 근육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먼저 치료해서 풀어놓으면 좀 달라져요. 류마티스 관절염에 다른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거든요. 주사 맞을 필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진단과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 진짜 손상이 있는 부분에 이 프롤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. 어머니께서 휴일 제외하고 매일매일 침을 맞는데 어떤 분이 한의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어떻겠느냐, 아는 사람은 한의원에서 약 지어 먹고 관절 통증이 싹 나았더라,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신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한약도 어떻게 보면 항염증 반응을 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. 특히 뭐 무릎 쪽에 쓰는 약이 있고 등 쪽에 쓰는 약이 있고 이제 그런 거인데 이제 그걸 먹고 좀 편해진 거죠. 그렇게 되면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종합적인 치료가 먼저 선행되고 국소 치료는 뒤에 따라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신 교수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임 원장님이 이미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그럴까요? 발이 화끈거리고 뜨거워서 잠을 못 자는 저희 남편. 그게 차가운 사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. 이 사람은 뜨겁대요. 그렇게. 뜨겁대요. 맨날 밥을 사사사사 비벼가지고. 그리고 다리가 자다가도 다리가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하고 다리를 올리고 자거나 이상한 행동을 다리가 불편하다고 할 거예요. 네. 그쪽은 열이 다리에 있는 걸 바꿔줘야겠죠. 어떻게 해요? 보통 열은 위로 올라가잖아요. 자꾸 이제 열이 아래로 서니까 그걸 순환시키는 약들이 있어요. 치료하는 방법이. 결국 약인가요? 안에다가 막 파스 같은 걸 붙이고 막 이러더라고요. 발바닥에. 일본에서 나온 좋은 파스가 있어요. 시원하게 해주는 파스가. 괜찮나요? 네. 일단 그거 좋더라고요. 예. 그래요? 열이 싹 뭐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요. 발바닥에 붙이는 파스. 그 시원한 거 말하는 거죠? 네, 그겁니다. 예. 네. 근데 저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 궁금해요. 손가락 관절 아프시다는데. 본인은 손가락 관절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시다고. 진짜 딱 요 정도 나이대에 저희 선배들도 이런
약간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거를 병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저는 모르죠.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런 우선- 노화로 인한 거.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처음에 보시고 의사는 알잖아요. 우선 손가락을 보고 전신 손가락이 아픈가 아니면 특정 부위 손가락이 아픈지 물어보세요. 근데 보통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검지 손가락하고 엄지가 제일 아프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. 마우스, 타자, 자판, 컴퓨터, 스마트폰을 하는 요 형태가 되면서 검지 손가락 아픈 사람이 무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거면 이쪽을 좀 쉴 수 있는 형태의 휴식을 좀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요. 손가락 전체가 아프고 쑤시고 잘 때도 통증이 심한 정도라면 그거는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. 약간 류마티스 관절염. 피 검사랑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고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. 통증 부위가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손가락이 뭐 첫 번째 손가락 뭐 둘째 마디가 아팠다가 네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기도 하던데 그건 뭐예요? 이제 의사 개념하고 한의사 개념 또 틀린데 아이고. 한의학에는 그래요. 유주성 통증, 돌아다니면서 통증에 대한 수많은 기술이 있어요. 좀 그 부분은 좀 한의학적으로 좀 유용한 것 같고요. 근데 돌아다니는 통증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그쪽이 아프지 않은 거니까 좀 지켜보죠. 약만 좀 먹어보고 지켜보죠. 그러니까 땜방식이죠. 진통 소염제 주고 좀 안 아픈 거 봤다가 괜찮아지는지 좀 경과를 보는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유주성 통증을 일으키는 데는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한의학적으로 한 7, 8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심하면 치료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, 의학에 없는 개념들은 한의학에서 좀 치료할 방법들이 있으니 네. 유용하게 보시고 여기 한의원도 한번 가보시고 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시간이 딱 적절하게 한 30분 정도로, 네, 20분 좀 넘게, 네,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네요. 중간에 그 한방과 현대의학 관련한 그 협진 얘기도 나름대로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에 우리 뽀얀거탑 비슷한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께서 징검다리처럼 느끼셨을 법한 그런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예, 저희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. 그 메일 계정 주소 알려드릴게요. TOWER 뽀얀거탑이니까 타워 썼습니다. tower@sbs.co.kr입니다. 뽀얀거탑 타워 @sbs.co.kr 저희 주소로 많은 글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보고선 그 보건의료 이슈 중에 궁금한 거 있을 때 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